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시작하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남녀 간에 무슨 선 보는 것 같죠? 뒤에는 에펠탑 보이고,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이런 그림이 왜 나오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가 이 복잡계 시스템에 나의 인연이 되는 짝을 찾듯이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주는 하나의 그 수많은 관계 종목들, 거의 2,000개 넘는 종목들 중에 나의 큰 대박을 줄 짝을 종목을 찾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도 이 복잡계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 수많은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이러한 그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 이게 군지 편상의 셋대라고 표현을 한다면 물고기 떼도 좋고요.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어떠한 이유에서 선택하느냐, 어떤 시점에서 이럴 때 어떤 룰이 작용합니다. 그럴 때 이 여러 가지 이 룰 속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보이지 않는 뭔가 그 제가 그거를 운빨 깃발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밑에 단의 그 에이전트, 내가 생각하는 대상들, 이 종목들이 다 연결고리를 이렇게 쭉 보이죠. 이 연결고리가 어떤 패턴을 만듭니다. 요새 여러분들은 지수 보면 상당히 험악하게 보이시겠지만, 제가 자꾸 잡주장입니다. 지수 접근하지 마시고 이게 에너지가 수상합니다. 머니게임 하는 대상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어떤 기준을 놓고 패턴화 시킬 때 우리가 이상 징후를 보이는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남선 알루미늄도 하나의 샘플이었고요. 아난티도, 와우, 아난티 아주 대단하네요. 팔고 나니까 더 가요. 오늘 그 에너지도 한번 공부해 보시죠. 그래서 아난티 같은 종목이 이제 많이 나타나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아난티는 이 기한 끌게, 여러분들 보시면 8,000원, 9,000원 단에서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안 느껴집니다. 그죠? 남북 관련해 갖고 금강산, 우리가 기대했던 금강산 관광이라는 하나의 기대감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12,000원 돌파할 때까지는 무대응으로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전략을 짰다면 갑자기 기한 끌기의 나비 효과가 짐소로즈가 사회이사, 이 단어 하나가 이 주가나 거래량을 증폭해서 각도를 급등시켰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그림의 그 다음 그림, 여러분들 보시면 이 나부 효과 끌개를 줘갖고 시세를 증폭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그림이 왜 무슨 주식시장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보실 텐데, 이 골프도 한번 보세요. 골프도 이 공을 회전시킨 에너지에 따라 스윙을 하는데, 이 일정한 각도 여러 가지의 임팩트,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날아가는 공의 각도라든지 비거리라든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이 복잡계라는 거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나 운동이나 물리학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시장에다 접목시켜 갖고 뭔가
징후를 찾아내려고 하는 징후를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골프같이 어떤 그 원끌개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조건과 기준을 딱 맞춰서 움직이면 뭔가 어떠한 현상이 그대로 나오는 원끌개. 그 다음에 점끌개라고 있습니다. 점끌개는 수렴이 돼요. 수렴 현상이 나오는 에너지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멸되는 느낌. 점끌개는 맨 처음에 에너지가 굉장히 증폭됐다가 뭔가 다음 에너지는 자꾸 이렇게 수렴되는 느낌. 이걸 점끌개라고 그럽니다. 원끌개에서는 일정한 상단과 하단에 제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시장을 원끌개 개념으로 봐요. 일정한 에너지가 나와도 상단 정해져 있고 하단 정해져 있는 35,000원, 45,000원에 4만원 중심으로 원끌개가 작동하면서 상단 오면 다시 꺾여 내려가는, 가다에서 빌려다가 공매도를 때리든지 대차장고 증가를 시켜서 뭔가 하는, 하단 오면 다시 또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리고 이러한 그 점끌개는 이미 급등한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어느 점으로 수렴해가는, 지금 JYP 엔터 같은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중에 급등한 종목들 이 점끌개로 소멸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계속 고점 대비 급락을 하죠. 이 점끌개로 지금 수렴되고, 그러니까 소멸되고 있는데 어느 선에서 다시 그 원끌개로 갈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나비 효과의 기이한 끌개로 가야 됩니다. 이 기이한 끌개라는 거는 에너지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품도 나오고 변동성도 커지고 그러면서 어떤 에너지까지 나오는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현상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떠한 끌개들의 행태 분석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 비선형 순환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정불화의 순환. 바가지가 아주 심하면 심할수록 귀가 시간은 늦어지고, 또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바가지는 더 세지고, 이게 완전히 악의 순환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관계에도 이러한 순환 연골고리 증폭되나. 근데 내가 여기서 바가지 하더라도 일부러 좋게 대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 다음에 귀가 시간도 앞당기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바가지가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점끌개로 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기이한 끌개 표현한다면 갑자기 여기다가 뭐 꽃선물도 하고 뭐 해갖고, 그러면 싸움이 오히려 가정 불화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어떠한 뭐 상황이 연출되겠죠. 항상 이러한 어떠한 상황이 동체적으로 갈 때 이게 확산이 되겠느냐, 소멸되겠느냐, 이런 것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동태적 경로 의존성, 여러분들 동태적으로 추적합시다. 경로 의존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이러한 비선형 순환 고리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럴 때 저는 거래량 수급을 많이 봅니다. 주가에서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피보나치죠. 그러면 피보나치의 1, 2, 3, 5, 8 이런 수치의 상승 비율로도 체크하지만, 거래량이 한 3일이나 5일 평균에 3배, 5배, 8배, 13배 이렇게 증폭이 점점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확산 효과가 나오겠죠. 이러한 연골고리를 모든 사회 현상, 인구 순환고리, 군비 증강, 빈곤, 뭐 여러 가지의 이러한 순환고리에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거나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여 맨 밑에예요. AX1, BX2 이 종목의 포트폴리오와 이게 내 자산선 Y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것들에 의한 비선형 구조를 체크해 가면서 한번 시장을 읽는 걸 이 복잡계 운영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세요. 인구 순환고리, 출생률이 증가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림 이미지를 잘 보십시오. 뭔가 birth fraction, death fraction 뭐 약이 크게 개발돼 갖고 질병 노인 질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뭐 특효약들 암도 특효약 나와서 그러면 사망에 대한 어떠한 그 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고령화 사회가 증폭된다든지 어떠한 뭔가 분절 어떠한 그 시장이 증폭되는데 어떤 분기점에서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요새는 출생률이 감소한다는 거는 당연히 소득 줄어들지 애 키우기 힘들지 교육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뭐 또 영향을 미쳐서 출생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기 출생률이 아주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동태적 시스템 다이나믹스로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결과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모든 상황은 이렇게 갑니다. 패턴이 저 지수함수적으로 아니면 수렴으로. 여러분들 지금 아난티가 아주 급등을 했는데 아까 지금 배운 거를 이용해서 아난티에 좀 증폭을 시킬게요. 아난티에 지금 현재까지의 주기를 한번 시스템화 시켜 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 뭐 20일 거래량도 좋고요. 좀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5일 평균 거래량을 추천드립니다. 증폭의 속도 이런 것들 감을 잡는데 효과적인 어떤 기준을 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를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시면 52주 1년만 봐봐요. 1년. 그러면 2017년도 12월 달 정도는 얼마였습니까? 2017년도 한 52주만 본다고 치면요. 2017년도는 오히려 이거 잡주였습니다. 4,000원. 4,5천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6월달 얘도 북미회담 이때 12,000원을 쌍봉을 줬어요. 이때 아난티는 상대적으로 다른 북방주보다 못했습니다. 4,000원에서 12,000원 갔어도 대부분들 4,000원대보다 평균 단가가 뭐 7,000원, 8,000원, 심지어 만원에 사신 분들은 이때 현대 엘리베이터니, 대ITI니, 푸른기술이니, 다른 종목들 대비 상승 에너지 대비해서 그렇게 이 아난티가 큰 수익을 못 줬고, 예를 들어서 12,000원 팔았는데 조종이 깊었죠. 얼마까지 깊었습니까? 7월 달에 6,000원, 6, 7,000원까지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12,000원을 갔어요. 10월 달에. 그냥 또 주겠어요. 8,000원.
그러니까 12,000원을 두 번 두들겨 맞은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이걸 뚫으니까 거의 3일 만에 7,000원을 치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기안 끌개는 짐 로저스입니다. 우리 짐 로저스 이분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그동안 언론으로 막 뉴스를 하셨어요. 나는 북한에 살고 싶다.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떤 때는 픽픽 웃었잖아요. 저 아저씨 약간 이상해졌어. 이 펀드 매니저들 세계에서는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든 간에 이제 증폭을 시켜놨죠. 그러면 이제 거래량 이 각도 이 보시면 이게 수직 각도죠. 지수함수 그냥 훅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거래량을 한번 보시죠. 우리 평균 거래량 그냥 11월 달에 평균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많아봤자 200만 주입니다. 100만 주, 200만 주, 200만 주. 여기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쭉 그 수치 찍는 거 보세요. 140만 주, 170만 주, 140만 주 등등등등 100만 주 단위에요. 언제까지? 11월 말까지요. 요걸 조금 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거래량. 그러다가 이날 거래량이 12월 11일 예, 12월 11일 이 12,000원을 돌파하는 이때 거래량이 2,800만 주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4일 3,600만 주, 오늘도 3,600만 주. 그럼 200만 주에서는 몇 배 정도 증가했습니까? 200만 주 대비해서는 거의 15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얘의 총 발행 주식수는 얼마입니까? 총 발행 주식수 8,200만 주입니다. 8,200만 주. 8,200만 주에 유동 물량이 65%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말이 70% 쳐요. 그러면 얘가 한 5천만 주, 5천, 6천만 주가 유동 물량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지금 3,600만 주의 에너지를 이틀간 거래시키는 거예요. 옛날 우리의 또 10,000원, 20,000원을 10,000원, 20,000원을 보합을 하라는 이 차바이오텍도 여러분들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이게 에너지거든요. 거래량이.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바이오주들 어떻게 언제 올라갑니까 할 때 거래량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서 각도가 여러분들 보시면 2017년도 10,000원 단에서 이게 주봉의 거래량입니다. 주봉. 그럼 5일 평균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얘 보세요. 어떤 때는 27만 주, 어떤 때는 100만 주. 쭉. 그러다가 요때 이렇게 200만 주. 그러다가 11월 여기 보시면 쭉 가다가 200만 주 놀다가 11월 6일날 700만 주가 갑자기 증가. 700만 주. 5일 동안의 주봉. 야, 200만 주에서 700만 주? 한 3배 늘었어요. 그 다음 주에 700만 주가 800만 주. 이게 또 왜 끊기냐? 잠깐만요. 이 컴퓨터가 또 말썽이네요. 좀 잠시 녹화시키는 컴퓨터가 다운이 됐습니다. 요거 다시
연결시켜서 뭐 한 1, 2분이면 됩니다. 요게 또 컴퓨터가 또 말썽이네요. 여기 강의한다. 뭐 컴퓨터 만지지 마라. 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돼갖고 녹화가 중지가 됐습니다. 차바이오텍 설명하다가 끊겼는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다가 700만 주 되다가 이때 1300, 1500만 주로 증가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충 800, 700, 800 그러다가 1500 그러다가 4400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세요. 그냥 5일의 합계가 4천만 400만 주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200만 주도 안 됐던 주식이 800만 주, 1500만 주, 4000만 주 그러면서 4만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요때 4400만 주 한번 2만원대 뚫을 때 그 밑에서 산 사람 위에서 산 사람 대량으로 한번 털렸던 이 자리죠. 그 나서는 더 급등식 때 거래가 격감하면서 땡깁니다. 1000만 주, 2000만 주. 4만원 만들 때 주간 거래량이 1000만 주입니다. 얘가 총 발행 주식수가 52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요 주간에는 12월 4일 요때 요때 처음 2만원을 돌파할 때는 거의 유동물량, 유통물량 한 바퀴 다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더블이 간 거예요. 며칠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 만에.
7주라면 한 달 반입니다. 한 달 반.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급등 종목들 보면 제가 이러한 기간 끌게 재료 모멘텀에서 이게 무슨 바닥에서 3배, 5배, 10배 가려면 이러한 에너지의 증폭 현상이 나와야 돼. 그게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급등 종목들이 한번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강스텐바이오도 거래량의 에너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거예요. 처음에 옛날에 8,000원, 9,000원대 움직였던 거래량, 지금 평균 거래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런 게 시장을 볼 때 가장 또 중요한 연골고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러한 지수함수적, 이게 가장 무서운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증폭이 돼. 가격도 증폭되지만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러한 수렴 과정, 아까 점 끌게, 이런 뭔가 수렴 과정의 에너지가 나와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각도, 이게 이제 저는 각도로 표시하는데 각도가 3번 바뀌고 총 한 바퀴가 다 돌고 그 다음에 호재가 나왔는데 더 이상 재료 가치가 안 먹히고 이러한, 그래서 한계 탄력성이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 야, 이게 상승 에너지가 좀 둔화됩니다. 항상 어느 가격대에 오면 자꾸 두들겨 맞는 에너지, 즉 ST큐브라는 종목이 27,8천원만 오면 두들겨 맞는 에너지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급등하다가 예를 들어서 ST큐브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ST큐브 그래프도 한번 보세요. ST큐브 이것도 세력 주고 제가 27,8천원만 오면 때리라고 그러는 종목입니다. 초기 파동 한번 보세요. 초기 파동 10,000원짜리가 10월 2일날 얼마까지 땡겼어요? 26,000원. 그러면서 이것도 거래량을 쭉 보세요. 그 사이에 대량 거래 시켰던 거는 9월달에 요때입니다. 에너지가 500만 주 거래됐습니다. 500만 주. 그러니까 얘가 총 발행주 시수가 2,600만 주에 500만 주거든요. 하루에요. 그러다가 다시 죽였죠. 15,000원. 그 다음에 28,000원만 오면 얘는 어때요? 에너지가 두들겨 맞죠. 첫 번째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거리도 격감한 상태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20,000원과 28,000원에서 주기를,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원끌개라고 부릅니다. 원끌개. 아까 설명하면 상단 하단 정해주고 어느 가격 오면 땡기고 어느 가격 오면 때리고, 이게 원끌개가 유지되다가 점끌개로 가죠.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상황에 기한 끌개로 더 급등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1,000만 달 한번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까 원끌개, 점끌개, 기한 끌개, 그리고 에너지 증폭이 5일당할 평균 거래량의 3배, 5배, 10배, 총 발행 주수 대비 에너지, 이런 것만 감을 잡아도 어떤 재료가 들어왔는데 뭔가 이건 모멘텀이 한번 게임이 나올 것 같네, 이걸 느끼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 앞으로 뭔가 대박이 나려면 이 감각에서 어떤 형태가 나와야겠죠? 비트컴퓨터를 지금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거래량을 보세요. 그 사이에 대량 거래됐던 게 7,000원에 이때 거래됐던 게 여러분 보시면 500만 주입니다. 500만 주. 요때 거래량이 500만 주예요. 얘가 총 발행 주식, 유통 주식 수가 1,600만 주에 500만 주니까
요거 대단한 거래량이에요. 7월 21일. 그리고 나서는 요새 거래량이 100만 주도 안 돼요. 그러면 얘에 대한 냄새는 어떻게 나요? 100만 주가 200, 300, 500 그리고 1000만 주 거래량이 한번 터져야 돼요. 그러면 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언제 갑니까? 라고 할 때 시장한테 물어보죠 라고 제가 표현하죠. 그걸 거래량으로 물어봅시다 라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종목은 7,000원을 저항으로 하고 하면 그냥 원끌기예요. 7,000원, 4,000원에. 이게 기한 끌기가 나와갖고 증폭돼서 제2의 뭔가 급등파동 나와서 뭔가 이 종목이 뭐 10,000원, 20,000원 가려면 저 7,000원대 거래량이 아까 차바이오텍이 한번 총 발행 주수의 반 이상. 그러니까 얘는 1,000만 단 거래량, 800에서 1,000만 단 거래량. 이게 7,000원대를 여기서 터지면 썩은 물량도 다 받아야 하고 새로운 에너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거래량 격감하고도 증폭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공부한 점끌개, 원끌개, 기한끌개. 기한끌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난티같이 뭐 기술수출 함유하품은 뭐 5조, 뭐 어디에서는 또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증폭을 시킬 수 있는, 환상을 시킬 수 있는, 환상을 뭐 주가의 환상을 증폭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고, 어느 선에서는 이제 한계 탄력성이 둔화될 때는 같이, 여러분들 요번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10만원 단에서 자꾸 두들겨 맞잖아요. 그래서 반이라도 팔아라. 그리고 다시 보자. 와야 되는데 답방에서 뭔가 기한 끌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니니까 다는 안 팔지만 리스크 관리하는 이런 판단도 사회 지나 보니까 이미 빠진 상태에서 늦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러한 어떠한 그 복잡계 사고로 머릿속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파동은 이렇게 급등, 이거 뒤집어놓으면 급락도 마찬가지예요. 급락도 이 극단점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져요. 그게 바닥 징후예요. 땡. 그러니까 하락각도 3번, 상승각도 3번, 수렴, 그 다음에 S자형, 이 S자형은 이제 어느 선에서 두들겨 맞는, 그 다음에 순환주기, 상단 하단 딱 정해. 이게 원끌개가 만드는 거예요. 일정한 에너지가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롱숏 펀드들에 의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바스켓 종목들이 다 이러한 마지막 오실레이션 파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을 이 시스템 구조에다가 대입시켜서 지금 현재 위치 파악하고 응용하는, 그럴 때 이 이유를 이 매핑화 시키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 이게 예를 들어서 CJEMN이라든지 요새 또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오늘 급락한 쇼박스라든지 뭐 등등 이러한 종목들, 재밌는 거는 쇼박스가 마약 왕이 이제 곧 개봉이 되는데 최근에 급락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보면 마약왕이라는 이벤트가 앞으로 있는데 주가는 급락을 해요. 그 전에. 그러면 이거는 흥행이 나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저 흥행을 위해서 장난 좀 치자. A 펀드에서 B 펀드로 좀 싸게 줘. 이걸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시스템 사고로. 그래서 이러한 구조화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가, 거기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초기 조건의 민감성.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죠. 이 초기 조건이 어떻게 세팅되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사주팔자도, 여러분들 사주팔자
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초기 조건이 맞냐 안 맞냐예요. 궁합이. 그러니까 사소한 변화가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성격, 사주팔자 보는 게 이게 성격 보는 겁니다. 통계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그 경로 우전성의 그 하나의 단어로 이 영화 보셨습니까? 기레스펠로의 인생. 지하철을 타느냐 놓치냐 갖고 인생길이 갈라지는 그거를 슬라이딩 도어즈. 그 지하철 문이 내 앞에 막혀서 못 탔을 경우, 탔을 경우 이렇게 바뀝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선택하냐 못했냐에 따라 우리 주식의 인생도 항상 이런 경로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시간여행 당금질이에요. 안 되는 거는 경로 다시 새로운 에너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것들을 자금으로 조절해 갖고 대응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로 우전성을 추적하는 거예요. 분기점으로. 개국이나 쇠국이냐. 우리가 대원군 시절 때 개국을 선택했다면 지금 뭐 사후적인 거지만 일제 치하를 안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떠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전에 체크하시면서 생각의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 오늘의 핵심은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입니다. 오늘의 이제 이거는 지금 복잡계 사고에서 경로 의존성 우리가 배운 거 좀 정리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 구조가 오늘 화두가 점 끌게, 원 끌게, 기한 끌게, 이 세 가지가 만든 세상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제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 사례 분석이라 제가 표현했습니다. 헤지펀드에. 그리고 숙제 미리 생각 3월 초에서 3월 말에 중국의 전인대를 갖고서 어떤 이벤트를 갖고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어느 게임을 할까. 지금 벌써 우리 시장에 그 작업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과 연동해서요. 플러스 에너지 주는 게 있고 마이너스 에너지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벌써 매미 사모펀드들이 벌써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도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3월 말까지 생각할 때 그동안에 일어났던 거를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은 에이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주요 순방 일정, 그래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박항서 베트남 축구, 저도 이거 사회적 징후라고 봅니다. 그 박항서 축구 감독이 한 100명의 외교관이 할 능력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일제라면 치를 떨잖아요. 일부 남쪽 베트남은 아니더라도 저 북쪽에서는 아직까지 나이 드신 분은 우리 한국 군인한테 가족이 전멸당하거나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철천지 원수죠. 자기 귀중한 가족들 뭐를 죽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박항서 이분이 축구로서 하나로 뭉쳐갖고, 옛날에 하면 저기 공산당 공산당 쪽이 아닙니까? 거기는 그 쪽에 1인자가 포옹을 하고
그냥 국가 영웅으로 쳐들 이렇게 치받들고 이게 세월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것도 베트남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죠. 여러분도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런 충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동남아 쪽하고 북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미국이나 시진핑이 트럼프나 이쪽을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일본도 무지무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아세안에서도 이 상당히 에이펙 하면 여러분 보면 어떤 나라가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아 태평양 연골고리거든요. 여기 나라 카나다, 멕시코, 남미 쪽, 그 다음에 재팬,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여기에는 TPP, 여기에 일본으로 돼 있죠. 미국은 여기서 빠져나온다 그러면 새로운 뭐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는 FTA로 집중하고 있는데 일본이 TPP 종주국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들 동남아 가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 특히 말레이시아나 태국 가면 거의 일본계 자금이 보이지 않게 다 점령해서 두 가지 자금들, 화교계 자금하고 일본계 자금이 다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TPP의 에너지는 보시면 일본 이게 억달러 여기서 미국이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14조 이 달러 2646억 달러 이 에너지가 빠져나오면 5조 4589 달러를 갖고 있는 이 에너지가 1등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호주. 그러면서 이 일본 애들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에너지를 우리 뭔가 새로운 삼성전자, 삼성그룹,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 그리고 박항서 이런 에너지가 플러스 알파 효과를 주면 일본이 수많은 돈으로 뭔가 하는 것보다 또 더 큰 에너지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1대1로 연결해 갖고 지금 뭔가 자국의 영향력, 비엔나 국제화 프로젝트를 지금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TP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PP에 충돌되는 게 RCEP라고 있습니다. 내용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중국 중심입니다. 16개국이 돼 있어요. 이 16개국에 다 빚지게 하고 철도를 놓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얀마, 라오스, 태국, 그 다음에 또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 그러면 여기서 뭐 또 잘된 거 있고 또 뉴스 보면 뭐 빚만 진다 하고 부정적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근데 이 RCEP의 이게 블록화, TPP의 블록화. 근데 이제 미국은 빠져나오면서 나프타를 뭐로 바꿨습니까? US 이름도 바꿨어요. 카나다와 멕시코 USCM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새로운 호흡에 새로운 시스템 연방 블록을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블록과 블록 간의 충돌, 경쟁, 무역 전쟁, 환율 전쟁이 지금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초기 조건입니다. 이 초기 조건에서 플러스 되는 에너지가 있고 마이너스 되는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시장의 미래지도 거의 3년에서 10년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게 어떤 구조로 가고 어떻게 뭉치고 어떻게 적대지세고 어떻게 합쳐지는지 여기에 따라 상당히 많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표현했는데요. 겹쳤어요. RCEP하고 TPP에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는 같이 들어가죠. 한국은 또 보시면 한중일 3, 아세안 플러스 3이라고 또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조직이 TPP, RCEP, 아세안 플러스 3,
그 다음에 심지어는 PA4, 그 남미 쪽 중심으로. 그리고 유럽은 여기다가 다 TTIP로 딱 EU 27개국이 TPP보다 TTIP로 합치자. 요렇게 복잡하게 자국의 우선순위의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블록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 자금을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채권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 간의 비즈니스가 일어날 때 그 자금을 기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여러 가지의 하나의 에너지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TTIP는 뭐고? 그러니까 이 TTIP는 유럽 쪽에서니까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 7월 달에 융커가 트럼프의 미니 TTIP를 제안하면서 우리끼리 따로 뭉치자. 메리켈 뭐 이렇게 상무장관. 근데 여기도 뭐냐면 메리켈이 이제 정계에서 은퇴합니다. 그럼 메리켈 이후에 누가 독일을 책임지나? 이것도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는 제가 점 끌개로 가요. 유럽의 에너지는 브렉시트, 메리켈 이후,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 지금 여러 가지 데모도 나오고 막 노이즈 많죠? 그러니까 유럽의 에너지는 저는 2019년, 2020년은 점 끌개로 가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유럽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엑스트 하세요. 오히려 엑스트 하세요. 중국 에너지나 우리나라 종목장으로 오는 게 더 낫습니다. 뭐 이러한 뉴스들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트럼프도 이렇게 아시아 이 나라 순방하는 거 쫙 보세요. 일본 갔죠? 한국 갔죠? 중국 방문했죠? 베트남, 필리핀. 한국, 베트남, 필리핀. 딱 감 오시죠? 에이펙, 연골고리 아세안 3. 여기에서 또 중국은 1대1로.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막냐, 합치냐. 이러한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블록화를 지금 체크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저 중동 지역은 이제 오페크도 좀 힘을 일어서서 점수렴하는 것 같고요. 유럽 연합도 내년도에는 브렉시트가 어떻게 되냐. 이 브렉시트가 노딜로 가는지 합의해서 이혼하는데 영국이 얼마 정도 배상을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또 문제가 될 거고, 또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 옛날에는 전쟁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EU에 계속 남겠다 그러고, 북아일랜드는 영국 명이니까 엑스트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역이나 관세나 또 사람도 왕래하는데 또 이게 또 노이즈가 보통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고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세안, 어떤 나라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안 현재 참가한 나라들의 동남아. 요새 롯데그룹이 이제 중국에서 맡기니까 여기에 집중하죠. 우리 신도미 회장 박항서 감독하고 사진 찍고 딱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벌써 이쪽에 집중하겠다. 중국에 맡긴 걸 이쪽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우회 전략입니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중국 시장을 안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사드나 풀어야 되는 게 1, 2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우회 전략으로 가고, 동남아가 지금 한류 열풍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제 중국은 이 시진핑과 가까이서 북경대 칭화대의 싸움이 약간 교조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게임 못하게 하고 언론 통제하고, 이게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의 경로 의존성이 우리나라 게임 업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에너지가 확산되는 게 동남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이펙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 아세안 A3 거기에 또 어떤 은행이 있고 어떠한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AIB 앞으로 북한이 개발될 때 우리 정부와 중국과 미국이 서로 우호적으로 전개되면 이 AIB나 ADB 아시아개발은행 여기 자금을 쓸 겁니다. 이게 현 정부나 다음 정부에서도 부담감이 적을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국민 돈으로 출혈해 갖고 하면 노이즈 심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AIB 자금을 출연해 갖고 뭐 도로를 놓거나 개발하는 데 쓴다면 여기에 근데 AIB는 최대 지분이 중국이 1등입니다. IMF는 미국이고요. IBR도 미국이고 ADB는 미국과 일본이고요. AIB는 중국이에요. 이러한 지분 관계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 베트남의 이 스즈키 컵 여기도 일본 이름 들어간 거 보세요. 아세안 스즈키 컵. 말레이시아, 필리핀 여기에 일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베트남이 2008년에 우승하고 나서 10년 만에 우승하니까 이 난리가 났죠. 이 에너지가 전체적인 이벤트가 어떻게 다. 근데 제가 하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세 시럽 보세요. 한세 시럽이 10,000원에서 70,000원까지 간 이것도 거의 템버거 종목입니다. 이것도 펀드가 만든 거예요. 사모펀드가. 그리고 70,000원을 꼭지로 1단계 20,000원까지 빠졌어요. 이때가 2016년도 2017년도 20,000원에서 26,000원에 횡보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 파동을 보세요. 그 다음 파동. 14,000원까지 죽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하락 각도가 1차 70,000원에서 26,000원이 1단계. 그 다음에 22,000원. 그 다음에 14,000원. 이게 3단 하락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22,000원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이렇게. 근데 17,000원에서 계속 밑골이 달리죠. 여기가 뭐예요? 베트남 현지화한 섬유업체입니다. 얘네들 OEM 방식으로 여기서 공장 짓고 다 전 세계로 뭐 나이키라든지 게스라든지 이런 것들 상표 바꿔갖고 파는 회사입니다. 이게 3단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템버거 종목들은 어디가 바닥이냐, 이러한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3단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세 시럽 베트남 연골고리에 앞으로 뭘 봐야 돼요?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 앞으로 이런 주가를 볼 때 오늘 점 끌게, 원 끌게, 기한 끌게 하면서 그 임팩트에서 거래량이 5일 단위로 3배, 5배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로 증폭하는지도 보세요라는 개념 항상 머릿속에 들리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세력주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재료보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에너지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부분을 한번 오늘 공부한 것 같고 시스템화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헤지펀드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에는 또 이러한 뭔가 그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끌개들을 미리 생각하거든요. 이벤트 끌개. 그리고 이 AD 칩스를 이게 지금 왜 공부하냐면 우리가 2017년도에 얘 유장 증자 게임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90% 유상증자한 기업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보세요. 증자 발행 단가를
1,500원 단에 94%를 했습니다. 이거 발표할 때는 급락을 하죠. 그리고 신주 상장이 11월 24일 날 됐습니다. 권리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 그리고 얘는 또 그 시점에 전환사채를 무지 발행합니다. 1,600원짜리들 신주 인수권도 발행합니다. 신주 인수권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 CBBW 둘 다 발행합니다. 증자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이 장사를 했습니까? 2017년도 10월에 유상증자 주주 배정했죠. 그 다음에 또 이 이후에 또 보시면 전환사채를 이렇게 미상한 전환사채 여기에서 전환사채 4555 계속 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환단가 1,600원 1,800원짜리를 240만 주 110만 주 이런 것들을 신주 인수권도 발행을 했습니다. 엄청 찍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게 이 도표입니다. 4회 전환사채, 5회 전환사채, 제1회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게 2017년 말에서 2018년 상반기에 싹 몰려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주가를 한번 보시죠. 주가. 제가 3,000원을 딱 선을 그어놨죠. 여기 보시면 권리락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때부터 이제 권리를 받은 거예요. 신주는 11월 24일이니까 그 이후죠. 그때 한번 3,000원을 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또 죽이죠. 3,000원. 또 죽이죠. 어떤 면에서는 오실레이트 파동 비슷하죠. 그러면서 3,000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의. 그러면서 한 주가 거의 두 주 된 거예요, 얘는. 그래갖고 이 짓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하단을 깼습니다. 뭐예요? 이제 한번 여러 번 팔아먹었고 지금 얘네들이 전환사채 발행한 평균단가입니다. 증자 1,500원대 하면 최하의 경우 요번 급락했을 때가 1,200원이에요. 그럼 얘네는 1,200원과 1,500원에서 원형 접시하기도 수렴되고 거래량 격감했다가 거래량이 증가할 때 또 3,000원 장난칠 겁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은 뭐가 나와야 돼요? IT가 바닥이 확인. 그러면 여기 연결된 종목도 제가 SF 반도체, AD 칩스, 크루셀테, 3번 전밀전자 이런 걸 요때 해 먹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런 걸 클러스터 만들어 갖고 또 미리미리 매일은 뭐 분석하기 힘들고 거래량의 증가 속도를 점검해도 좋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요새 AD 칩스, 중국 반도체 탐력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뭔가 에너지가 중국 애들이 자꾸 M&A나 뭔가 기술자 빼가고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는 마이너스로 작동합니다. 그러다 이게 플러스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북방 쪽에서 같이 뭐 사업을 하고 AIB가 출자해서 뭐 하고 이런 분위기가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에너지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런 것들을 2019년, 2020년에 한번 체크해 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벤트 드라이브는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MSCI 누군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러한 그 펀드 뭐 코스피 코덱 200에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이런 이벤트를 항상 롱숏으로 합니다. 롱숏으로. 여러분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강의는 해드릴 수가 없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거의 두세 시간 잡아먹는데 이 롱숏이라는 건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파는 그런 합성 상품이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해 드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요거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 롱숏 하나 롱이라는 거는 뭐예요? 매수, 숏은 매도예요. 이럴 때 이 맨 그림을 보세요. ETF를 롱숏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베타 변동성 뭐 여러가지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보면 대형주가 중형주로 바뀌고 중형주가 소형주로 바뀌죠. 이것도 롱숏을 합니다. 합병할 때도 롱숏을 해요. 무슨 편입되고 나가고 빠지고 들어올 때 또 롱숏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항상 이 전에 구조화를 시켜서 그래요. 어떤 기업, 요번에 포스코컴텍이 11월 15일 날 편입됐습니다. 꼭지 14일 날 나온 이유가 이런 롱숏 펀드 때문에 그래요.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한 3개월, 5개월 전에 안 애들이 이걸 구조화 시켜서 땡겨 놓은 다음에 재료 노출 때 바람의 방향을 오실레이션. 야, 이제 빠져나. 하단까지 눌러. 이렇게 전략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단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ETF를 순매수, 순매도. 요거 하나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입니다. 글이 더 오타 탈자입니다. 그 다음에 버텀업, 톱다운, 가치형, 롱, 성장형 숏, 대형주 롱, 소형주 숏. 반대도 돼요.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뭐 어떠한 이 여러 가지 어떠한 펀드 성격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롱숏 해버려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주가들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오실레이션 원 끌개 패턴들이 롱숏 펀드에는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롱숏 펀드가 가동이 되고 여기에 어떤 이벤트를 이용하면 오늘 배운 원 끌개가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 끌개. 그럼 상단 하단. 요번에 SK하이닉스 이제 67,000원, 7만원 상단 봅니다. 하단이 요번에 6만원이 지지했나는 아직도 1월 말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롱숏 펀드의 이벤트를 이용하는 전략. 요런 것들을 항상 숙지하고 읽어봐 주십시오. 요거는 읽어보시라고 해서 첨부시켜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공부할 거로 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대형주와 소형주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거 2016년도 데이터를 첨부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것도 읽어봐 주세요. 한미사이언스가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대형주, 두산중업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면서 대형주 펀드 ETF가 있고 중형주 펀드 ETF 있죠. 그걸 롱하냐 숏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플러스 가냐 마이너스 가냐 롱숏이 갈려요. 이런 것들을 분기점에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가사기 종목들의 바스켓 대상은 상단 하단 주기입니다. 제가 한미약품은 50만원 중심으로 상단 60, 하단 40입니다. 얘 1년 걸릴 수 있어요. 1년. 앞으로 1년 동안 새로운 기술 수출 조단이 갖고 오지 않는 한 이번에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한미약품도 초빙 받아서 가니까 요번에 기대는 하고 있지만 요번에 한 3조 아래 1조에서 2조 사이면 암만 좋아도 저 60만원 땡이에요. 갖고 와도요. 그러니까 50만원 중심에 얘는 원끌개가 작동하는 상단 하단 종목입니다. 60만원 오면 빌려다가 때리는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그 종목들의 기준값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대형주들은 또 롱숏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이 오실레이션 오늘 순환주기
그 다음에 원끌개, 그리고 상단 하단,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고 중심값 위에 위아래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한세 실업은 지금 2만원을 기준으로 2만원 기준으로 위로 만원 아래로 만원 이렇게 작동할 겁니다. 약간 이거는 중소형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PP 베트남 에너지 그리고 북방 개성공단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요. 신세계는 지금 현재 그래프가 점끌개로 수렴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20만원과 30만원의 중시가 25만원 요렇게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우조선해양 요새 추천들 많죠? 그런데 이미 하단에서 지금 상단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은 갖고 계신 분은 오히려 매도고 오히려 암만 좋은 얘기 나와도 좀 분기 실적 2번은 좀 봐야 되는.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점끌개로 어디서 이것도 잘못하면 영구채 한진해운꼴 날 수도 있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옆에도 가지 마라. 이게 뭔가 바닥 찍은 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하지마 종목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 코스피 200에 안에 들어가는 또 ETF 펀드에 어떤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대장주라면 항상 이 오늘 공부한 상단 하단을 추측하면서 원끌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공부할 걸로 여러분들한테 이 데이터 이건 자료에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신 분은 계실 겁니다. 포스코컴텍, 대우조선해양, 필라코리아, MSCI 편입. 포스코컴텍은 이미 고점 찍고 빠지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아직도 상단 에너지가 있지만 이제 수익증이 될 것 같고 이런 기준점들을 체크하면서 대응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컴텍은 하단이 만약에 5만 원 초입단 오면 제가 박스를 거놨어요. 저기 과거에 2017년도 1월달에 3월달에 고점이 저는 이건 지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만 5천원 5만 8천원에서 5만원 사이 여기서 뭔가 수렴 과정 패턴 나와주면 요게 하단 완성. 그래서 7만원 6만원 5만원 요렇게 상단 하단을 그려놓고 이거는 혼자 보는 게 아니라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일진 머티리얼스 이렇게 같이 체크하면서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또 합병하면은 합병 차익 거래를 합니다. 유증 무승하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차익 거래. 이 차익 거래는 뭐냐면 그것만큼 때려요. 공매도를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신주 나올 때 합병 이 재료가 완성될 때 다시 껴넣어요. 이러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도 포스코컴텍은 하단 아직 수렴 과정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스로 바닥을 잡는 걸 같이 끌개로 체크하면서 연골고리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영향을 주는 대장주들을 자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테슬라 주가도 보시면 지금 원끌개가 저 370, 80은 장 250에서 60은 하단 지금 요 안에 갇혀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주가 보시면 그러면 요거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벤트 드라이브는 끌개 그러면서 지금 유가 사우디 이게 미국의 미중 간의 전쟁을 확산시키느냐 수렴시키느냐를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우디 왕가의 구조입니다. 사우디 왕가 지금 이제 무하메드 반 살만 여러가지 이 에너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게 오페크 연골고리 푸틴하고 연골고리 그 다음에 카타르가 내년도에 오페크 빠져나간 연골고리
그 다음에 여기에 터키하고, 그 다음에 LNG에 간가, 이게 대우조선 영향이 있고, 유가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WT, 유가가 요 시점이, 이거를 그림은, 요 때부터 이상징후가 나왔는데, 요 때가 언제냐면요. 유가가 40불에서 56불까지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후의 파동은 알죠? 그 위에 얼마까지 올랐고 얼마까지 빠졌는지. 75불까지 갔다가 다시 50불, 지금 이 모양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이벤트를 공부하자 표현하냐면, 앞으로 유가가 일각에서는 20불단까지 빠진다고 노무라증권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해요. 그럼 디플레이션 시대가 나는 거고, 금리 인상이 아니라 또다시 금리 인하 시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앞으로 2, 3년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연골고리, 이 유가가, 금하고 유가, 그리고 사우디, 러시아, 미국, 중국, 이 사각의 구도, 여기에 브렉시트를 이용하는지 안 이용하는지. 그럴 때 내가 어느 모 헤지펀드 CIO라면 내년도에 이걸 갖고 이벤트를 어떤 걸 롱하고 어떤 걸 숏할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한번 훈련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벤트 갖고 아까 시스템 구조화 시켜서 어떤 대상은 사고 어떤 대상은 팔고 그거를 작업하는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력을 준다고요. 그럴 때 요게 앞으로 대우조선 해양의 주가를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철도주나 북방의 주가도 이거의 연골고리로 판단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률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하느냐 망가지냐.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도 여기에서 파생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2019년도에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이 유가 예측만 잘해도 주도주 물줄기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마지막에 제가 뉴스를 하나 다운받아서 갖고 왔습니다. 2017년도 11월에 산업은행이 지금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좋은 얘기 나오는 것도 비싸게 만들어 놓고 팔아먹으려고 그런 뉴스 만들고 분위기 조성하는 거면 어떻게 해요? 별 의심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가, 조선, 산업은행, 지분 이렇게 초기 조건을 설정해서 연결시킨 다음에 이거가 아까 시스템 구조, 아까 배운 복잡계 시스템 구조에서 어떠한 구조로 섹터가 움직일 건가, 분기점은 뭐가 될 건가, 경로 우전성은 뭐가 될 건가, 이거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 시스템으로 구분을 하려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할 건 뭔가, 극단적으로 우상할 것 같고,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건 떨어진 수렴하는 거, 그 다음에 S자 한계 탄력성 패턴을 보일 거. 전 대우조선해양이 이 S자 패턴에 상당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실레이로 바뀔 수도 있어요. 산업은행이 연결되면 빌려다가 뭔가 파는 쪽, 사는 쪽. 여러 가지의 이러한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서 이러한 오늘 배운 초기 조건 연골고리를 같이 체크하면서 한번 생각의 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요. 여러분들 3월 말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협이라고 그랬죠. 정협. 이 정협 전인데 이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이게 또 미래 지도를 연결시키고요. 제가 요것도 하나 생각의 훈련. 요거는 오늘 지금 약간 제가 수제 같은 거를 내드리는데 요거는 당장 우리 수요일 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요거는 이 자료 기본은요, 이데일리 자료를 샘플링으로요 해서 여러분들 이걸로 공부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잘 썼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숙제예요. 초기 조건의 민감성 해갖고, 야,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결 조건이 뭐를 아셔야 되냐면요. 이 상무위원들의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또 미래지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2017년도 10월 달에 쓴 데이터입니다. 시진핑의 라인업. 뭐 중국의 새로운 7명의 황제를 소개합니다. 라고 해서 EBS 때 정하늘 LST가 썼는데 뭐 그때 뭐 칠상파라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시진핑으로 또 독재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나서 이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되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북경대 친화대가 어떻게 변화되나. 그런데 이 상무위원들이 지금 현재 색깔이 어떻게 됐나. 정치국의 구성 형태. 정협이라고 그럽니다. 그 7명의 상무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진핑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이분들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3월 말에 또 어떻게 바뀔 건가? 그대로 유지될 건가? 바뀔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7명의 황제는 이렇습니다. 요걸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공천당 시진핑 공천당 사마이방 4대 2대 1 근데 혹은 1대 4대 2 이건 뭐냐면 공천당의 시진핑파 그 다음에 후진타오파를 구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옛날에 태자당 출신입니다. 근데 태자당 출신의 원로가 오늘날의 시진핑이 있게 만든 사람이 정증홍이에요. 정증홍. 이게 오늘 시스템이 영 뭔가 충돌이 되네요. 왜 이러지?
이 정중시켰습니다. 오늘의 자기가 있게 한 그 분인데 그냥 형님 하면서 그 같은 태자당의 뭐라 그럴까요? 총수가 정진공이었거든요. 이분 밑에서 시진핑이 오늘까지 위치가 있었고요. 주석이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그분 관련된 분들이 다 숙청이 됐어요. 그래서 태자당은 이제 시진핑 그 여기에 이제 등소평계도 지금 수청이 다 됐고요. 장점인계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쪽은 요 상하이방이라고 저 한정이라는 이분 계시는데 상하이시 석입니다. 상하이시. 근데 이게 앞으로 이 공청단으로 표현되어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베이징대로 딱 있는 분이 딱 어디 있죠? 두 번? 리커창하고 자오러지라고 하는 분이 있죠. 앞으로 이분들이 3차 그러니까 이제 이 19대 전인대에서 20대 전인대로 가면서요. 이 19차에서 20차 가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전개가 바뀌냐 요거를 추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오늘 읽어보시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한번 읽어와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구조화돼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이게 한중간에 앞으로 사드가 어떻게 되고 롯데 지주가 어떻게 변동성이 주고 북한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스토리텔링을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2019년, 2020년에 스토리텔링에 우리가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미래지도 그릴 때 이 기반으로 어떤 경로 우전성으로 세상이 진행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봐 주시면서 기초적인 지식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육과 연결된 사우디 왕국 중동 지역 요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 써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한 거랑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 관련해서 어떠한 연결고리가 나오는지 보시고요. 여기에서 기본 아이디어는 롱숏을 어떻게 전략화 시킬 건지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자료를 드릴 겁니다. 롱숏 전략과 페어 트레이딩 전략 요게 이제 책 한 권짜리인데 요거를 이거는 그냥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헤지펀드들이 이런 이벤트 갖고 어떤 걸 이용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구나. 힘이 센 애들은 그러한 국가 간의 전쟁도 일으키거나 뭐 소로주나 이런 것들은 공격할 때 지 동자들도 만들면서 분쟁을 일으키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지금 사우디 이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의사결정 갖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내년도 2019년도에 탐욕을 어떻게 유도화시킬 건가. 요거를 유가, 중동지역, 사우디 왕가 연결고리로 한번 오늘 배운 거 갖고 한번 훈련해 보시고 중국 관련된 자료는 기초자료는 그냥 읽어봐 주시고 상무위원회 형성 이게 3월달 전인데 그리고 3월 2일날 관세를 다시 매기는지 그 전에 해결을 볼 건지 저는 지금 주목하는 분이 왕량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이 왕량이라는 분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추적해 볼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량 이분의 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요.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런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오지 않아요. 사후적인 거죠.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주가의 거래량 수급에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미래의 그림이 우상향할 건지 우하향할 건지 그거를 또 헤지펀드나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이 바닥 타짜들이 롱으로 할 건지 숏으로 할 건지 이거를 미리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헤지펀드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또 작업을 할 건지 오늘 복잡하게 시스템으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요일날 다시 종합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뵙죠. 그리고 동성제약은 게임 끝난 거예요. 동성제약은 뭐 리베이트 여파 그거 동성제약 개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새 제약주의 노이즈는 그 대상 종목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동성제약은 한번 크게 해먹은 종목입니다. 우리 게임 끝낸 종목 아니에요.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동성제약은 오늘 배운 걸로 보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3단 하락할 수 있어요. 3단 하락. 그냥 웬만하게 조정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동성제약 그래프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뭐 리베이트 그럼 리베이트 규모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올랐던 에너지도 중요하고요. 이거 머니게임 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동성제약 가치 분석 실적 분석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냥 누가 한 겁니다. 그냥 매미가 한 겁니다. 매미가.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주봉으로요. 주봉으로 초기 출발점이 어디였나 한번 보세요. 초기 출발점 3, 4천원입니다. 3, 4천원에서 1차 2만 2천원 눌림목 그 다음에 어디까지 슈팅 시켰어요? 4만원대까지 슈팅 시켰습니다. 4만 9천원까지. 지금 얼마예요? 19,000원이에요. 19,000원. 저는 이 주식은 만원 게임을 합니다. 이게 1단 하락이에요. 2단 하락 오면 할게요. 이때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재수 없으면 이게 3단 하락 가거든요. 3단 하락은 7, 8천원? 5천원에서 7천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네이처셀 같이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들어가. 이거는 에너지가 이제 그 점 수렴이 되는, 그러니까 더 이상 거래도 없고 그냥 옆으로 행보하면서 그냥 어떤 에너지가 나올 때 판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보세요. 1년 후에. 수요일 날 뵙죠.